김태우 수사관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 때문에 밉보여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이 때문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복사판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과연 비교할 만한 사건인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사건이 이제 박관천 대자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판박이처럼 같다는 얘기죠.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? 이 청와대 비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점은 같지만 사건의 시작점은 전혀 다릅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자체부터 보도가 됐습니다. 민간인인 정 씨가 청와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였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건데요. 당시 금기어인 정윤회 또 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하다 보니 보복을 당했다는 게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. 이따가 2부에 박관천 씨는 잠깐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아무튼 유출됐다는 것이 시작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경질이 된 뒤에 자신이 직접 언론에 공무상 기밀인 이 첩보 보고 내용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청와대는 김 씨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 주장을 펴면서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첩보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네, 이 김태우 씨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 은행장이나 전직 총리 아들 사업체에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건데요.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.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일방 주장으로 보입니다. 과거 민간인 사찰로 기소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상이 명확합니다. 4대강 반대자 또는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위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소위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스스로 자체 생산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대개 이제 6, 7급 공무원인 특감반원이 보고서를 올리면 5급 사무관인 특감반 데스크와 또 특감반장 이렇게 비서관까지 3단계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듣긴 들었는데 민간인 사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적절치 않은 감찰이다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올린 2개의 보고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서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이 정부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실제 이후에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. 그건 또 이제 김 비서관 얘기를 또 김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대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결국 청와대하고 김 씨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쪽이 딱 명확하게 맞다 하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, 혹시?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앞서 저희 보도해드린 대로 김태우 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와 수사와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된 만큼 최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비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심수미 기자였습니다.